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유튜브 가이드 2편 포토샵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 아트 디자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채널 아트를 캔바닷컴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봤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던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포토샵을 진짜 하나도 모른다 하시더라도 차근차근히 배울 수 있는 포토샵을 이용한 채널 아트 디자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샘플 소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채널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 위에 올리시게 되면은 이런 에러 아닌 에러, 글쎄요, 왜 이렇게 막 보이는 이런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똑같은 화면인데 여기 연필 모양 채널 아트 수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 유튜브 고객센터에서는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채널 아트 템플릿을 주고 있어요. 자,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꾹,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들, 수정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관련 영상도 있네요. 제 영상을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템플릿 다운로드를 꾹 다운 받았습니다. 압축을 풀어보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운로드 방에 있는 이 채널 아트, 하나는 PSD 이렇게 써 있고요. 하나는 PNG 이미지인데, 뭐 이걸 여시나 이걸 여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예, 설치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포토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F7번, 펑션 키 7을 누르게 되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레이어라는 녀석입니다. 레이어에 보시면은 눈 표시가 있는데, 눈 표시를 꺼주게 되면 안 보이게 돼요. 사람 눈을 꾹 찌르면 안 보이죠. 네. 자, 레이어를 통해서 이걸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레이어 창 하단에 보면은 냄새나는 쓰레기통과 그 옆에 종이 한 장짜리가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짜리가 바로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폴더는 레이어들이 되게 많이 만들면 지저분하거든요. 마치 서류들이 폴더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딱 좋은 것처럼 여기 있는 폴더 모양을 누르게 되면 폴더가 생기고요. 포토샵에서는 폴더라고 안 부르고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룹 1, 그룹 2 이런 식으로 불리고요. 이 그룹 내에 나 새로운 개념을 만들겠다. 지금 그룹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만드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뉴 레이어를 누르면 서류 한 장 들어가듯이 이쪽에 레이어 1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룹이고요. 그룹은 이렇게 해주시면 접을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복잡하게 된 애들을 요 안에 모아놓고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눈 클릭하면 안 보이고 클릭하면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룹 1이라는 곳에서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 가운데 딱 지키고 있는 이 하늘 색깔의 사이안 컬러의 선은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요, 여러분들이 룰러를 활성화하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룰러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지금 누르고 계셔 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알파벳 R을 누르면 자가 나타나는데,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이런 자는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자의 끝부분,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나 위에 있는 부분에서 꾹 눌러서 쭉 내리거나 해주면은 여러분도 이 녀석처럼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해 주면은 나중에 열면 크로스, 십자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애들은
예, 하나, 둘, 휙. 예, 던지면 쉽게 사라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던지기 너무 아깝고, 휙. 아이고, 잘 던져야 돼요. 휙. 예, 사라졌죠? 예,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벽지나 종이를 재단하실 때, 어떤 선을 그려서 위치를 좀 잡아보려고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채널 아트는 2560에 1440이라는 크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냥 현수막처럼 요만한 모양만 만드시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 가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체크해 주시냐면 요 정도까지가 글씨가 들어가기에는 최적인 자리예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플러스 줌 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세히 못 맞췄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꾹 눌러주시면 조금 밀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더하기 플러스 줌인 이렇게 맞춰준다거나, 너무 꼼꼼히까지는 그런데 디자인하는 분들은 요 선 하나하나를 되게 꼼꼼히 맞춰주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바는 확대됐을 때 이게 좀 보여지는데 잠깐 누르는 동안에 손바닥, 핸드 도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축소하기, 컨트롤 플러스 확대하기, 줌 인, 줌 아웃,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기, fit on screen, 컨트롤 100% 보기, 리얼 사이즈 보기, 컨트롤 제로로 화면 맞춤 보기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한 것 같죠? 자, 보통 하얀 화면이 제일 보기 좋은 화면이거든요. 자, 참고로 하는 스펙 hide this layer를 감춰준 다음에 편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보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안에만 글씨가 보이게 꾸밀 거니까. 자,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과감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변화를 주시려고 뭐 색깔,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거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포토샵에서도 다른 이름 저장하기가 있는데, 파일 눌러서 Save As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른 이름의 같은 이름을 그냥 쓸게요. 뒤에는 01 그래서 01 첫 번째 만들어 본 거예요. 딱 여기서 저장을, 다른 이름 저장 알아두시고요. 그냥 엔터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색이 너무 칙칙해요. 도구 상자 왼쪽에 있는 걸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 가운데 정도에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을 꾹 눌러 보시면은 페인트 버킷이라고 있습니다. 페인트 버킷. 하단에 보시면 앞에 있는 컬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컬러가 있는데, 한자로 섞어서 정경색, 배경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색깔로 페인트 버킷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컬러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검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꾹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고르세요. 근데 하얀색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의 색깔 사이에 있는 화살표, 이걸 꾹 눌러주면 바뀌기 때문에 그냥 꾹 눌러주셔도 채워집니다. 갑자기 색깔이 막 바뀌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자, 에디트라는 메뉴에 있는 프리퍼런스, 기본적인 단축키는 제너럴의 단축키 컨트롤 K를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 K를 누르셔도 됩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우선 보셔야 될 게, 작업하기 편하게 가이드라인, 이 안내선의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게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가이드 꾹 누른 다음에 가이드의 색상이 왜 사이안 컬러였나, 저는 붉은색을 쓰고 싶습니다.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라이트 블루라고 해서 파란색을 눌러볼게요. 확실히 잘 보이죠? 오케이. 아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단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닛이라는 자리에 보시면은, 유닛 앤 룰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보시면, 유닛, 단위라고 하는데, 단위가 픽셀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룰러라고 하는 부분에 룰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꾹 룰러스 눌러주시게 되면은 룰러스 픽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가 어느새 100단위로 바뀌어 있는데 이게 바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영상이나 일반적인 화면 작업은 거의 픽셀로 맞춰놓고 하는 거고요. 자, 글씨를 쓸 공간도 여유있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레이어 1과 2는 큰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씨를 쓰시면 글씨 나름대로의 고유의 이름으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 채널 이름을 정하셨나요? 저는 만화가 노트라고 하는 이름을 썼네요. 자, 일단은 여기 글씨는 당연히 메모장이나 이런 데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글씨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카피. 자, 포토샵으로 들어왔고요. 레이어 2 위에 있는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 아래는 그림을 넣을 거고요. 위에는 글씨를 쓸 겁니다. 자, T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네요. 꾹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하얀 색깔의 종이에다가 하얀색 글씨를 쓰시면 안 되겠죠? 맨 꼭대기를 봐주세요. 꾹 누르면 옵션이 위에 쭉 나타납니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서체, 그 다음에 어떤 글씨 색상, 중앙 정렬, 좌로 정렬, 예, 그런 등등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일단은 색깔은 일단 검은 색깔 정도로 해볼게. 완전히 너무 검으면 너무 좀 그러니까 약간 옅은 다크 그레이, 회색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 크기가 얘가 보이는데 47 정도로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좌로 정렬 클릭한 다음에 자, 로햄 입섬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포토샵 CC 버전부터 생긴 건데 그냥 어떤 글씨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을 입력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구나를 미리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무시하시고요.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서체가 무슨 서체인지 한번 제대로 볼게요. 방금 전에 만든 서체 바로 글씨 도구인 T로 만든 거였죠. 자, 여기에 화살표를 꾹 눌러보면 서체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체 이름들이 다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서체 바꾸는 거, 에디트의 설정, 아까 컨트롤 K라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K. 예,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타입라는 메뉴가 있는데 포토샵에 있는 고유의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타입 옵션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를 체크 아웃 해주신 다음에 OK 이렇게 누르게 되면 서체 이름이 서체 이름대로 보여집니다. 자, 꾹 눌러볼게요. 쭉 나와 있는 게 익숙한 우리말 서체 이름들이죠. 당연히 무료 서체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서체를 빙그레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즐겨찾기 북마크를 체크해 주시면은 포토샵이 좀 좋아져서요. 네,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눈에 띄는 이 서체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봤고요. 자, 어느새 레이어 2는 그냥 T, 글씨가 들어갔다는 레이어를 표시하는 거고요. 만화가 노트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자, 다음은 또 영어, 잉글리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잉글리시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포토샵을 열어서 이 글씨는 이쯤에 한번 놔보겠고요. 거의 간판이네. 그 다음에 새로운 T를 이용해서 이쯤에다가 클릭.
저렇게 보이실 때 그냥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자, 글씨가, 예, 이 글씨, 이 글씨. 예, 제가 포토샵에서 즐겨 쓰는 도구 중에 무브 툴. 자, 이 무브 툴의 옵션을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는 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상들을 직접 찾아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이렇게 해도 각자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자, 맨 위에 있는 여러분 글씨 크기는 여기 들어가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요거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면 직접 크기를 여기 있는 수치 중에서 하나 고른다는 건 좀 어렵고요. 여기 있는 무브 툴 움직여 주는 도구, 이 도구에 옵션 중에 Show Transform Control,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그 옵션을 체크하지 않고도 쉽게 그러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 크기를 줄이시거나 약간의 회전, 언두, 컨트롤 Z 누르는 겁니다. 엔터,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나도 알았어. 컨트롤 T, 잠깐만, 엔터. 왜? 여기 Show Transform Control을 눌러도 된다던데, 예, 이거 눌러도 되긴 해요. 꾹 누르고 크기를 줄이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변화를 주고 난 다음에는 꼭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꺼주시고요. 언제든지 컨트롤 T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엔터. 그러면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편한 방법들은 무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제일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밋밋하죠. 그림도 있어야 되겠죠. 자, 레이어 1과 2가 놀고 있는데 그림을 제 옹골진 공식 사이트 OZTV tstory.com에 들어가서 링크는 밑에 있으니까 밑에 걸 눌러보세요. 예, OZTV tstory.com에 들어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래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픽사베이, 예, 픽사베이 상당히 괜찮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그림, 사진, 예, 이런 것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 간단히 로그인, 구글 로그인. 아이고, 쉽게 됐어요. 자,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의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의 그림이 뭐냐? 예, 픽사베이에서는 예,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거나 이슈인 그림들을 예, 오늘의 그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예. 한복을 입고 있는. 자,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꾹 회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꾹 누른 다음에 PNG 이미지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미지는 좀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PNG 이미지 특징이 이렇게 보이는 회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거는 투명하다는 걸 표시해 주는 패턴 배경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구나. 물건만, 이 대상만 빼고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미지가 너무 작으면 안 되겠고요. 적당한 1920년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 친구들이 리본을 타고 있는 것처럼 좀 꾸미고 싶어요. 제가 여기다 리본이라고 한국어를 치셔도 됩니다. 자, 리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쭉쭉. 이런 것도 예쁜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삘이 딱 꽂혔습니다. 꾹. 이거 무료인가요? 네, 무료 맞습니다. 무료가 맞고요. 픽사베이는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 스폰서 이미지나 이런 거는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벽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패턴. 와, 패턴들도 그렇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걸 골라봤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일단은 포토샵을 이렇게 포토샵을 띄워놔 봤고요. 현재인 창을 이렇게 작은 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통 요 회색의 공간 사이에 올리면 더하기 모양이 뜨는데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드래그를 통해서 오픈해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컨트롤 O를 눌러서 이 친구는 가져왔으니까 이 친구 둘도 가져와 봐야지 열기를 꾹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탭 형식으로 해서 옆에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가져오고요. 예, 이미지를 직접 이 화면 속에다 넣으시게 되면은 직접 수정한다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한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 볼게요. 자, X자처럼 보일 때부터 약간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지? 예, 어쨌든 잘 들어는 갔어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뭐 찌운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만큼을 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꾹, 이런 경고 문구가 나와요. 편집이 좀 불가능하다. 직접 불가능하다 이런 표시가 나오고, 그러면 일단 의아해하겠죠.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직접 이렇게 열어놨던 파일들은요, 컨트롤 A 모두 선택하기란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넣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컨트롤 V, 오케이 눌러봤습니다. 레이어 1이 이걸로 대체가 돼 있죠. 지금 제가 집어넣은 친구를 컨트롤 마이너스로 축소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Shift 키를 꼭 누르셔야지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냥 Shift를 안 눌러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맞춰봤고요. 엔터. 예, 표시를 봐주세요. 여기는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건 그냥 레이어 1이라고 돼 있죠. 자,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기. 제가 이 친구를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찌워 볼게요. 잘 지워지죠. 이렇게. 예,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는 한 번밖에 안. 여러 번 되네. 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편집이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편집할 일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편집할 일이 있을 때 여기 보면은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해주면 일반 레이어가 돼버려서 나는 이건 진짜 필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뭐냐고. 컨트롤 더하기. 이거는 어떻게 없애냐고. 예, 마술봉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매직 원드 꾹 누른 다음에 딜리트 눌러주면 구멍이 뽕 나는데, 그 다음에 컨트롤 D, 디셀렉트라고 하는 셀렉트 메뉴에 두 번째 있는 메뉴, 컨트롤 A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이 친구가 하나 있죠. 그냥 하얀 데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색하게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올리게 되면은. 마술봉 꼭 숨겨져 있는 애들이니까 위치를 잘 알아두시고요. 클릭. 자세히 확대하기. 화질이 떨어지는 이미지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리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자,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보기. 자, 몇 개는 한 것 같은데,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돌려보는 식으로 해서 자주 보시면서 혹시 이 샘플들의 주소는 쉽게 보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밑에 걸어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아니면 꽉 차게 보이면 어떨까요? 꽉 차게? 네. 그러면 이런 듯한 느낌? 이 자리는 제가 다른 걸로 좀 남겨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안쪽 외에는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 친구를 만약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얘만 살아 있어요. 얘만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글씨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미지나 관련된 컨트롤 T 일정 비율. 그리고 실제 크기랑도 꼭 보셔야 돼요. 컨트롤 1 실제 크기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상당히 큰 그림이거든요. 컨트롤 T 약간 삐딱하게. 그 다음에 엔터. 삐딱해졌죠. 여기까지만 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살아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이네요. 네모난 선택 도구, 동그란 선택 도구. 동그랗게 선택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올가미 도구, 올가미 도구. 예, 첫 번째 있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 이 영상으로는 좀 기법 따라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제가 밑에 포토샵 단계별로 따라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충족할 만한 영상이 뒤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안쪽으로 밖에서 하시면 안 되겠고 안쪽에서 오케이. 아유, 컨트롤 Z를 한번 하세요. 자, 컨트롤 D, 디셀렉트.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D, 디셀렉트. 알아두세요. 딜리트. 다른 부분 할 때 계속 신경 쓰일 때. 됐고요. 네, 좀 이렇게 끌어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들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자, 제목들이 와야 되겠죠. 만화가 노트. 자, 해서 들어가 있는데, 네. 너무 좀 강했나요? 예, Alt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얘를요? 아니요, 저는 얘를요.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복제가 돼서요. 이쪽이 너무 좀 허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보이게 하면 어떨까? 실제 보이는 건 이 안쪽만 보인다고 했죠. 약간 틀어볼까요? 컨트롤 T. 이미지만 있으면 포토샵은 작업하기 쉬워요. 변화를 줬다면 엔터. 자, 글씨가 주인공이지 나머지는 도와주는 애들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만화가 노트라는 글씨를 T 선택한 다음에 이 배색을요. 저는 요 컬러를 지정해 볼게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색상이 바뀌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카툰 리스트 노트.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이상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컬러만 바꾼다는 뜻이고, 그냥 이 자리를 꼭 찍은 상태에서 하시면은 전체 컬러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저리 가봐. 이렇게요. 만약에 드래그 한 다음에 색상을 이걸로 한번 해보고, 같은 거였는데. 그러게요. 2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옅어졌죠? 화면에 있는 색깔을 제가 골라서 글씨 색깔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안 쓴 것 같은데. 비슷한데. 네, 이렇게 해봤고요. 노트는 이 안에서 이렇게 직접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참 다양하게 들어갔죠? 색깔 모르겠다. 너는 색깔은 이거 하나야. 예, 아주 진솔한 친구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글씨의 멋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레이어 스타일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림자 효과 제일 많이 써먹거든요. 만화가 노트. 이 레이어를 위로 올리고 싶다. 꾹 잡고 올리시거나 그러면 얘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고 작업하기 편해요. 어떤 애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컨트롤 누르면서 P 옆에 있는 디귿자를 누르시면 뒤로 앞으로 반대 괄호를 누르시면 그게 돌아가니까 그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써볼게요. 해당된 글씨가 있는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이름이 해당된 레이어에 스타일을 준다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꼭 눌러보시면 가장 흔한 드롭 샤도우가 맨 바닥에 1순위로 있습니다. 꼭 눌러볼게요. 자, 저쪽으로 좀 보내보시고 은근하게 그림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화면 속에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화면 속으로 직접 가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떨어뜨리시면은 그림자가 이상합니다. 그림자의 불투명도. 너무 진하게 주면 시커멓게 보여서 반감입니다. 은근하게. 네, 알아두실 거는 오파서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화면 안에서 막 움직이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사이즈 건드시면 안 돼요. 사이즈가 작으면 이렇게 컨트롤 더하기는 이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은근하게 들어가 있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색깔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의 색깔을 여기 한번 해볼까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들겠죠? 좀 강해도 될 것 같다. 너무 강하면 이상하고요.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거예요. 강하게 주면은 간판, 네오사인이랑 틀린 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카툰리스트. 자, 이 친구는 자, 맨 밑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얘는 컨트롤 디귿 아래로 내린 이 자리는 제가 패턴을 가져올까 합니다. 패턴을 제가 깜빡했어요. 이 친구를 컨트롤 A 어디 봐봐. 자, 모두 선택되면 외곽에 찌글찌글찌글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컨트롤 C 카피. 창 닫고 여기 맨 밑에 있는 공간에다가 컨트롤 V 넣어보겠습니다. 오, 네, 만화가 노트. 아이고, 심란해라. 심란하네요. 약하게. 자, 크기는 좀 크게 축소해서 보는 거고요. 컨트롤 T. 저는 디자인을 20년 가깝게 하고 있네요.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커도 좋아요. 커도 좋은데 잠깐만요. 이름을 레이어 2라고 모르겠습니다. 이름 자리를 더블 클릭. 패턴. 이게 뭐니? 이거는 리본 1번. 리2. 네. 작업자들은 이렇게 작은 레이어를 구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맨 밑에 있는 패턴을요. 제가 좀 흐리게 줘 볼게요. 오파서티에 이걸 이렇게 내리시거나 아니면 직접 쓰셔도 돼요. 10% 어때? 10%는 거의 안 보인다. 자세히 볼게요. 컨트롤 1. 20. 네, 20 괜찮네요. 20 괜찮네. 예. 너무 선명했다면은 안 보였겠죠. 선명했다면은 안 보였겠죠. 강하게 쓰셔도 좋지만 이 불투명도 값, 한 불투명하거나 투명하던가 투명하지 않은 걸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파서티. 예, 번호는 안 좋지만 18% 오케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네, 적절한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좀 부각이 안 됐죠? 그림자 효과 괜찮은데? 나도 그림자 효과를 주고 외곽 테두리 효과, 스트로크 두 개를 주면서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채널 아트 만드는 걸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꽤 늘어난 것 같은데. 자, 멀리 윤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제로. 오케이. 저 정도 보인다 이거지? 컨트롤 1. 자, 이 친구 너무 좋겠다. 왜요? 레이어 스타일 주려고 합니다. 해당된 레이어 맞죠? 확인 한번 해보고 드롭 샤도우 꾹. 아까 해봤던 드롭 샤도우 확대하고 보시면 더 좋은데 하시면서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죠? 스페이스바 통하고요. 드롭 샤도우 좋아요. 스트로크.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레이어 스타일들은 밑에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복잡하고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스트로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자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얀색 스트로크 어떨까? 검은 색깔 스트로크는 영상에서 우리 흰색이나 검은색 많이 보잖아요. 자, 하얀 색깔 쓰면서 그림자를 주면 진짜 멋있어요. 오케이. 포지션은 인사이드 방식과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센터도 있고요. 아웃사이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웃사이드는 두께가 커져도 무관한데 인사이드는 두께가 커지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좀 접먹게 돼요. 나는 날씬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윤곽이 안 보입니다. 아웃사이드 추천하겠고요. 이렇게 은근하게 테두리가 다른 색깔로도 한번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밑에 있는 그림자는 그림자 자리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약간 움직여 준다거나, 예, 아까 건드렸던 스프리드 값을 제가 은근히 좀 적을게요. 예, 스프리드 값에 따라서 퍼지는 정도가 틀리고요. 사이즈도 약간 주시게 되면은 퍼지는 정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보셔가지고요. 역시 중심은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스프리드가 이렇게 되면 실제 범위보다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스프리드를 많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좀 벌어지니까 스트로크를 꺼놓고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양이 나온 건데요. 스트로크가 좀 보이면서 좀 틀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절해 보시고, 색깔이 너무 똑같은가? 예, 그 다음에 스트로크 색깔을 하얀 색깔로 넣어볼게요. 예, 은근히 외곽 테두리가 하얗게 들어가면서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효과가 산 겁니다. 자, 해서 은은한 느낌 나오게 깔아봤고요. 요거 디자인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하얀색 테두리가 그림이 좀 있을 때 쓰이겠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림자가 너무 센 것 같은데 얘는 은은하게. 오케이. 자, 컨트롤 1. 자, 제가 디자인해봤던 디자인 파트였고요. 화면 전체 보기. 이 친구를 한번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이 됐다면 회색으로 나올 거고요. Save as 다른 이름 혹은 다른 확장자, 이름 그대로인데요. 밑에 있는 파일 형식은 포맷을 말합니다. 이 파일 말고요. 저는 JPG 파일을 원해요. 그럼 JPG를 꾹 눌러주시고요. 현재
제가 정했던 그 파일 이름 그대로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퀄리티는 맥시멈에 맞춰주세요. 로는 가장 싸구려, 하이는 볼만한 거. 근데 맥시멈에 맞춰주시면 한 그래도 최대로 뭐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추천하는 정도니까 레바를 최고로 올리시게 되면 이거의 2배가 됩니다. 1배가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용량만 된다면은 OK 버튼 누르고, 자, 제가 만든 디자인을 채널 아트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널 맞춤 설정 클릭. 자, 해당된 채널 아트의 배너에 연필 에디트, 채널 아트 에디트, 채널 아트 수정을 꾹. 자,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 제가 준비한 채널 아트 언더바 1 JPG 6메가까지니까 1메가는 뭐 충분하네요. 자, 하얀 색깔이 돋보이는 형태로 리본이 좀 보이는데 TV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는 괜찮네요. 선택 버튼, 자동 보정과 자르기 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포토샵은 선택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채널 아트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채널의 아이콘을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드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3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